근데 이제 국가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저 중구난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체계를 좀 갖추게 돼 있어요. 보통 한 나라는 정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 국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웬만한 나라에서 다 볼 수 있듯이 소외계층이 없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어요. 여기에는 범죄자도 포함이 되고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러다가 팔다리가 잘리거나 불구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대접을 거의 제대로 못 받고 산다든지 이런 경우들. 심리에서는 이제 아이들 개념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의 분석 심리학 쪽에서는 그림자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개념이에요. 그거는 여기에 뭐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한테 좀 치우고 다녀 왜 이렇게 애가 지저분해 그러면은 남편이 당신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은 난 적어도 제 정도는 아니야 막 이렇게 난리를 피워요. 그래서 서로 막 정도 차이 가지고 막 싸우고 네가 그러네 내가 그러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혹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된다 개념도 있어요. 저렇게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인간 정말 난 딱 질색이야. 그 사람한테서는 부도덕하고 몰지각한 인간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제 얘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국가에서 이 부도덕하고 몰지각한 인간이 정부 조직이 있어. 학을 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사회에 발을 디디고 살까 이러면서. 그럼 이제 이 나라하고는 서로 반목을 하게 마련이죠. 근데 일단 다중자 체계의 이 체계에 이제 시스템에 중점을 맞춰서 국가 개념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정적인 개념, 기본적인 어떤 구성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정부 조직 중에 일부인데 분명히 존재하지만 없는 척하는 조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이런 의미는 아닌데 워낙 그런 용역 이름을 쓰니까 전 그냥 용역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시위대를 진압하는 용역 개념이에요. 경찰들이랑 되게 비슷한 까만 제복 같은 거를 챙겨 입고서는 소외계층에서 뭐 범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 밖에 좀 없이 사는 사람들 이들이 만약에 막 피켓 들고 와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해서 여의도로 막 쳐들어가면은 여기서 경찰들을 풀죠. 근데 만약에 대중의 시선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건물이거나 그럴 만한 지형지물이 갖춰져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차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든가 그럼 이제 은근슬쩍
용역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얘기는 기본 전제가 이 국가가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충분히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인 게,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도 본인이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치고 올라오려고 하면은 마음속에서 공식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되면서 동시에 용역 역할하는 쪽이 들어가서 얘네들을 거의 아주 과격하게 진압을 해요. 그럼 이게 실제 개인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비만이 문제예요. 비만이 문제인 내담자가 와서 저는 스트레스만 받으면은 폭식을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막 대파토리를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막 음식이 땡기죠. 여기서 폭식이 용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 내면의 자아들이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거나 투쟁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그러다가 내면에서 내가 억눌렀던 측면들, 내가 참고 참았던 측면들이 치고 올라오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정부에 해당하는 나의 어떤 가치관, 신념, 도덕관 등등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내 마음의 정부 조직에서 얘네들을 진압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의치 않으면 용역을 투입하는데, 이 용역이 하는 일이 일단 먹어. 일단 무조건 먹어서 잊어버려 그냥. 이게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는 폭음일 수도 있고, 누구는 줄담배일 수도 있고, 누구는 게임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되게 건전해 보이지만 운동 중독이라든지 활자 중독, 탄산음료나 커피 등등 아무튼 중독이라고 챙겨 먹은 애들은 죄다 여기서 말하는 용역에 해당이 돼요. 얘들은 그야말로 좀 과격해요. 과격 진압을 해요. 그래서 정도껏 먹거나 마시거나 피우게 하는 정도로 그치지 못하고 그냥 막 들이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내면의 스트레스를 잠재워 버리려고 좀 애를 쓰죠. 근데 얘들이 이렇게 폭식을 하고 폭음을 할 정도로 내면에서 과격한 진압을 할 정도가 됐다는 건 그만큼 사실 스트레스가 강하다는 얘기고요. 달리 말하면 내면의 자아들이 아주 극심하게 지금, 이게 이 시위가 첫 시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진행됐던 시위이고, 사실상 정부군과 반란군 간의 거의 전쟁에 해당하는 그런 싸움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주 과격한 자기 위한 방법들을 쓰게 돼 있죠. 이런 방법을 쓰게 될 정도면 그만큼 내면에서 전쟁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거의 만사제 쳐놓고 이 내면의 자아들의 이 분열 상태, 사실 이건 거의 분열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계속 더 눌러 참고 또 참아가면서 지내게 되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가벼운 조현병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더 심하게 되면은 이제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다중인격 장애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침에 양치질하고 옷 입고 출근했다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일상적인 이런 것들이 이젠 파편처럼 쪼개지기 시작해요. 기억 자체가. 그러다가 소외계층의 어떤 캐릭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릴 경우, 이제 가장 흔히 듣는 소리가 너 왜 그래?
왜 안 그러던 짓을 해? 이상해졌어.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슝 들어가고 다시 일상적인 캐릭터가 딱 나올 때 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억압되어 있던 캐릭터가 나왔다가 들어가고 또 일상적인 캐릭터가 나오고 이게 처음에는 비교적 부드럽게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데 그 부드럽게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걸 한 가벼운 조명병 현상이라면 이제 일상적인 캐릭터의 등장 자체가 저지되고 이제 억압되어 있던 캐릭터들이 이제 서로 교대로 여기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얘 A가 튀어나왔다가 B가 튀어나왔다가 C가 튀어나왔다가 D가 튀어나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은 이제 다주인격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걸릴 만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 내면의 자아들이 심각한 갈등상에 처하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누구라도 이런 심리적인 증상, 심리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런 마음의 내면의 자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혹시 여기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 그럼 저기서 용역은 결국 정부 조직 편인가요? 이를테면 네? 저 용역의 네. 그 굳이 편을 가르자면 네, 정부 조직의 정부 쪽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정부는 얘를 자기 편으로 인정을 또 안 하죠. 폭식을 해놓고서는 저 비만이 문제예요 라고 겉으로는 또 얘기를 해요. 본인이 많이 먹는 걸 또 문제 삼아요. 정부에서는. 과격 진압이 된 거에 대해서 마치 자기네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지우지 않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자면, 근데 한 개인을 국가 개념을 빌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좀 특이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실제 국가에서는 뭐 요즘 출산율이 떨어졌네 어쩌네 고령화 사회 어쩌네 이러는데 실제 국가에서는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내면의 자아들 없어요. 내면의 자아들이 태어난다든지 죽는다든지 뭐 늙는다,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성장한다든지 병에 걸린다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럼 상처 입은 내면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얘들은요 그냥 생겨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갓난 아기 때 그리고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이때 어린이,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쭉 간다고 하면 각각의 연령별로 자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특이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나는 국가다라고 했으니까 나라는 국가는 이제 그 국가 자체는 성장을 하고 발달을 이루어요. 근데 국가가 성장과 발달을 이룰 때 국가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점까지의 캐릭터들이 깨어나는 개념이에요. 활성화되는 개념. 태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나타날 만한 다양한 자아 유형들은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거의 모든 유형의 성격 그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유형의 발달 타입들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나라는 국가가 어느 시점까지 성장하고 발달했는가에 따라서 아직 내가 덜 발달한 상태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자아들이 있지만 이제 휴면 상태, 아직은 봉인이 풀려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내가 한 30대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성도 발달하고 했으면 그 사회성과 관련된 캐릭터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 캐릭터들에 의해서 나의 사회성이라는 게 발현이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국민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딱 세팅에 딱 돼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대신 내가 이제 얼마나 어린가에 따라서 내 안의 캐릭터의 수가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활성화된 캐릭터의 수가 적을 수 있고, 나라는 국가가 굉장히 이제 산전수전 많이 겪기도 하고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많은 사람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원숙하게 성장하고 발달을 이루게 되면 나의 경험치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제 마치 흔히 어떤 카드를 내놓는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각각의 캐릭터들이 나를 사칭하면서 이제 발현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그냥 나인 것처럼 활동하는 애들인 거지 솔직히 얘들이 나는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가도 이제 개념 설명을 말씀드릴 건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내면의 자아들은 태어나거나 죽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본 세팅이 된 상태에서 활성화되느냐 비활성화되느냐 차이밖에 없고요. 근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게